전화는 분명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한 통의 부재중 전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비는 유난히도 거셌습니다. 한도윤은 낡은 택시를 몰고 도심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빗물이 와이퍼를 스칠 때마다 전조등 불빛이 퍼져나가며 길을 물들였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차 안엔 잔잔한 라디오 음악만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혜선. 그는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도로로 눈을 돌렸습니다. 운전 중이니까 잠깐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벨은 3번 울리고 조용히 꺼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그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에게 전화를 걸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죠.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직접 보겠지. 그날의 벨소리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출근 전 커피를 한 잔 들고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고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난 한 분을 추모하며 이 노래를 띄웁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DJ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혜선 씨, 하늘에서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무릎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였고 도로 위의 헤드라이트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죠. 부재중 통화 일건 1107pm. 그 시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친 도로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그보다 더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습관처럼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언제나 손에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를 받아 반짝이고 바닥엔 고인물이 거울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늘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또다시 같은 노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의 사람들. 그의 눈가가 젖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왜 그날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며칠 후 택시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윤님께. 글씨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혜선.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글씨가 떨린 흔적처럼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요, 혜선 씨.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속에서 묻어두었던 벨소리가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도윤은 조심스레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짧은 정적 후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성은 몇 초간 이어지다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하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후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는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선 오래된 차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마지막까지 병문안 오는 사람도 없었죠.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트 속에는 말기 신부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전화, 그건 마지막 인사였구나. 며칠 후 라디오 방송국에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혜선이 보냈던 사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기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도윤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종이에 스며들었고 글씨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선 씨.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엔 정혜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기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슬펐습니다. 도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에 흐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병원 기록실에서 그녀의 개인 물품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안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엔 흐릿한 글씨로 마지막 하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사님 덕분에 창문 너머의 비를 봤어요.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꼭 전화를 걸어야지. 그는 수첩을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도윤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최성호 정혜선의 조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종이꽃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의 하늘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혜선 씨 그렇게 떠났군요.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엔 여전히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선 오후 11시 7분.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 시각 그는 운전 중이었고 그녀는 마지막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받았더라면.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전화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받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USB, 편지, 그리고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비 오는 밤의 사람들.
그의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문 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라디오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육성이 방송으로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국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녹음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DJ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에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라디오 속에서 사라지자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DJ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분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은 오래된 골목 모퉁이에서 낡은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유리문이 깨져 있었고 녹슨 동전 투입구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귀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전화를 걸 차례네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는 끝내 조용했습니다. 그는 동전을 넣는 신용을 하며 낮게 속삭였죠. 다음 생에는 제발 받아줘요. 빗방울이 떨어지며 전화기 유리에 부딪혔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유리벽 안에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선,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흰 국화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전화 이젠 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비쳐왔습니다. 유리벽을 통과한 빛이 국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떠올리는 분께 이 노래를 드립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멜로디 위로 포개져 들렸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혜선 씨. 그 순간 오래된 전화벨이 다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의 딸 준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엔 편지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좋은 사람이었네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고맙습니다. 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전화 제가 대신 받을게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도로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신호에 멈춰 섰을 때 하늘 위엔
희미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잘 가요. 차량 안의 라디오 불빛이 반짝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긴 여정의 끝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 라디오 방송국은 그녀의 이야기를 추모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끝내 받지 못한 전화, 그 뒤에 남은 한 사람. 사연은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그런 전화를 놓친 적 있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DJ는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도윤은 라디오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 전화는 끝나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다시 USB를 켰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고맙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잔향처럼 퍼졌습니다. USB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방 안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들었어요.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뒤 라디오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한도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는 받지 못했지만 제 인생은 그 전화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DJ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연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고백입니다. 스튜디오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DJ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선 씨, 그리고 도윤 씨, 두 분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방송은 전국의 청취자에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새벽, 비가 내리는 도로 위, 한 택시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기사 한 명이 앉아 있었죠. 라디오에선 그때의 사연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벨,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빗속 어딘가 도윤의 기억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쳤고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의 집방 한켠에는 작은 액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혜선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모자와 택시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을 비쳤습니다. 준이가 다가와 손끝으로 사진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대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도시 한복판, 오래된 공중전화기 하나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화기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짧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뚜뚜. 누군가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멈췄지만 인연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빗속의 불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전화를 그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